국민의힘이 각종 논란으로 탈당하거나 출당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복당을 전격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당 대선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사사로운 감정은 내려놓아야 할 때라며 이 결정을 포용의 명분으로 포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중도층 외연 확장을 포기하고 극단적 보수 세력에 기대는 퇴행적 선택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직후 이들의 복당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당을 떠난 인사들 모두를 포용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복당이 당의 통합 행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내 중도파와 주회심파 인사들은 물론이고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력한 측근으로 분류되며 2024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 부산 수영구에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 SNS에서의 막말과 비하 발언들이 문제가 되어 공천이 철회된 인물입니다. 그는 이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하였습니다. 장 전 위원은 본인의 언행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재입당 의사를 내비쳤고 결국 이번에 속전속결로 복당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은 국민의힘이 과연 청년을 대표하는 인물을 이처럼 가볍게 결정해도 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의 복당은 정치권 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장 전 최고위원의 막말뿐 아니라 그가 보여준 극단적 진영 논리와 국민 분열적 언행입니다. 그는 유튜브 방송 및 각종 발언에서 민주당 지지자들뿐 아니라 비판적인 보수 유권자들까지도 적으로 규정하며 편 가르기에 몰두해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건전한 보수 정치의 근간을 해치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중도보수와 청년층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그의 복당을 허락한 것은 단기적인 결집 효과만을 노리는 안일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경환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인해 구속 수감됐고 이에 따라 당에서 출당 조치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후 경북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현역인 조지현 의원에게 밀려 낙선하였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진 인물에 대해 사과나 반성의 태도 없이 복당을 허락하는 것이 과연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법치와 도덕성에 부합하는 결정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인선 과정에서 극단적 이념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선대위에 중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비상계엄령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 합류한 것과 1.22 군사 쿠데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가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장관이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었다가 여론 반발로 철회된 사건은 국민의힘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그간 다수의 언론과 방송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왔고 특히 헌법 가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기용한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적 상식과는 점점 괴리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국민 다수가 군사정권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우 회귀를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앞서 30대 쇄신파인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하며 중도층을 향한 개혁적 메시지를 내는 듯했으나 이어지는 복당과 극우 인사 영입 행보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중도층과 청년층을 위한 쇄신이 아니라 당내 친윤강경 보수 세력의 기득권을 다시 복원하려는 시도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자빠진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발언이 허언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그 예언이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비전 없는 인물 영입과 철진한 극우 구호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정작 대선 승리를 위한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보수는 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도약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과거의 유령들과 손을 맞잡으며 스스로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통합을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권력 내부 결속과 보수 골수층만을 겨냥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민의힘은 쇄신과 개혁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장해찬과 같은 논란 많은 인물을 다시 불러들이고 석동현 같은 극우 성향 인물을 선대위 핵심에 앉히는 것은 결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맞는지 정말 의문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게 아닌 후보가 되어서 이미 목표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이래서는 극우정당 계엄당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희는 총선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말처럼 꼭 당원 가입을 하고 한 표 한 표 힘을 모아 세대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